자, 교과서로는 101쪽 물리 영역, 운동량과 충격량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하는 이유는 중간고사 때까지는 역학적 시스템의 첫 번째 내용으로 중력에 의한 운동, 왜? 지구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력을 받았을 때 물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을 받고 있는 방향 쪽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사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를 하려면 가속도가 뭔지 속도가 뭔지 대강은 좀 알아야 된다.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였어요. 속도하고 가속도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힘과 가속도의 관계도 좀 설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역학적 시스템의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물리적인 요소를 굳이 적용을 하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각종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돌. 또는 충돌이라는 게 대단히 위험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충돌이라는 것을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돌에 의한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를 이제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개념이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주의하실 점은 힘이라는 요소는 정확하게 좀 중간고사 때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요거 딱 한번 강의하고 나면은 진도 끝나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까지 끝나느냐 하면 저 뒤에 그냥 106인가? 예, 106쪽까지 그냥 그까지가 아마 기말고사일 거예요. 됐니? 안 배운 쌤은 가급적 천천히 나오고 계실 겁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안 배운 쌤도 수행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 물리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정말 양이 얼마 안 돼요. 예. 그렇다고 2학기 거를 땡겨올 수는 없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건 있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발산형 개념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수능이라는 측면으로 쳐다보면 발산형 개념이 있고 수렴형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배울 때 개념의 양은 졸라게 많아. 근데 낼 수 있는 문제는 몇 개 없어. 그게 수렴형이에요. 됐어? 이거는 혼자서 독학해도 약간 좀 공부하는 맛이 나. 막 힘들게 내가 딱 했어. 하고 난 다음 문제 풀어보니까 놔둔 놈이 또 나오고 놔둔 놈이 또 나오고, 아씨 장난이네, 껌이네 하고 딱 참으면 돼. 알았어. 근데 발산형 개념이라는 거는 진짜 개념 정리 딱 써보면은 한 4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다양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겠습니까? 다행히도 1학년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안 나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구성은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힘, 가속도, 속도를 배웠다 하더라도 정밀하게 배운 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제 금요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녹화는 안 떴습니다만 물리량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의 공식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냥 곱하기로 표현됩니다. 됐나? 그거 좀 외워주시고 의미 외워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쓰인다 라는 거에다가 두 개의 관계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둘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됐니? 그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충격량 제시 사항을 주고 뭘 주고? 운동량 물어봅니다. 됐니? 또는 운동량으로만 표현된 제시 사항을 주고 그 다음 뭐 물어볼까? 충격량 물어보는데 이때 충격량을 물어보면
반드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힘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힘과 시간의 관계가 주가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상황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딱 한 개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동차가 쭉 달리다가 어디 갖다 쳐박았어. 됐어. 그럴 때 어떨 때는 많이 부서지고 어떨 때는 적게 부서지고,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과속했는데 똑같은 속도로 과속했는데도 결과가 어떨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맞아요.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점은 물체가 변형되는 정도는 뭐라고요? 물체가 변형되는 정도는 일단 힘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네, 힘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과연 그 충돌을 할 때 그 힘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운동량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연습하겠습니다. 충돌 그럼 보통 뭐만 생각하노? 이게 충돌이잖아. 이 정도는 돼야. 맞아? 근데 물리에서는 잘 들어. 이것도 충돌이야. 알았어? 쓰다듬어 주는 것도 충돌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물리에서 얘기하는 충돌은 일단 기본 조건이 이거야. 물체가 2개 이상 있을 때, 둘 사이에 접촉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 충돌이에요. 됐니? 사실은 이것도 충돌에 해당합니다. 한 덩어리로 있던 놈이 내부에 뭔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게 2개가 분열을 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있다고? 이것도 충돌의 일종입니다. 됐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수가 수레를 밀었다. 이것도 뭐다? 충돌되겠습니다. 꼭 가서 갖다 쳐박는 것만이 충돌이 아닙니다. 알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야. 두 물체 사이에 힘을 주고받았다면 뭐라고요? 두 물체 사이에 힘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됐나? 그래서 항상 그 시점을 요걸 좀 연습해야 돼요. 시점이 충격량은 항상 충돌 전과 충돌 후를 비교합니다. 뭐라고요? 충돌이 일어날 때 충격량이 충격량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충돌 전과 충돌 후를 항상 주시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할게요. 일단 기본 개념. 어제 졸라 열심히 강의했는데 다 날려먹고 씨발. 죄송합니다. 욕 안 할라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씨. 오늘 하루 종일 이 생각 때문에 몸이 아파요. 스트레스 받쳐가지고 어젯밤에도 잠도 못 자고 내가 새벽 3시에 잠들었는데 어차피 바빠서 2시에 누웠는데 1시간 동안 잠을 뒤척였어요. 씨발 역같은 카메라 이지라면서 미치겠다 진짜. 운동량은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호는 스몰 p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초 이렇게 됩니다. 관계식은 P는 이렇게 됩니다. MV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MV. 여기에서 M은 뭐다? 물체의 질량이고 기본 단위는 이 질량 얼마야? 라고 하면 몇 그램이야 묻지 않는 이상은 뭘로 대답한다? 물리에서는 킬로그램으로 대답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V 해놓고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요 기호가 벡터 기호입니다. 뭐라고요? 벡터.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약속되어 있는 게 이 벡터 기호가 없는 V는 속력이고요. 굳이 벡터 기호를 써놓은 거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정밀하게 얘기하면 1학년들은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 없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그냥 사용했어요. 맞아요. 근데 운동량은 물론 1학년의 운동량, 충격량 문제에서는 굳이 그거를 세밀하게까지는 안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운동 방향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야.
너네가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는 놈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m/s로 움직이는 놈의 둘의 빠르기인 속력은 어떻지만 동일하지만 두 개가 같은 운동이가 전혀 다른 운동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돼요.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즉 운동 방향이 다르면 물체의 운동의 종류도 어떻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방향을 넣어준 게 바로 빠르게 방향을 넣어준 게 속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방향을 거의 구분해야 되는 상황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운동량이란 놈이 뭐를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서 쳐박았어. 됐어? 그러면 내 손이 뭔가를 받았다면 그 방향은 어느 쪽이고 운동 방향은 이쪽이었지만 뭔가 충돌에 의해서 뭔가를 받았다면 이 반대쪽으로 받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내가 얘한테 힘을 작용한 방향은 저쪽이 될 수 있죠. 충돌했을 때. 그러나 내가 받는 거는 반대쪽으로 받게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V는 속도예요. 속도고 단위는 당연히 미터/초를 사용합니다. 별거 없죠? 네, 외우기 쉽습니다. 얘네들은. 그 다음 나 충격량. 충격량의 기호는 I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 이렇게 됩니다. 뉴턴 세크. 그래서 일반적인 식은 관계식은 I는 F 곱하기 델타 T 되겠습니다. 책에는 T라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됐니? 근데 제가 좀 구분을 했죠. 지난주에. 델타 T가 뭐지? 델타 T가 뭐가 되지? T의 변화량이면 T가 뭔데? 시각이야, 시간이야? 보통은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델타 T라고 하면은 그게 시간인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델타 빼고 T를 시간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FT라고 그러니까 기호는 쓰기 나름입니다. 됐니? 나중에 됐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됐죠? 따라서 여기서 F는 뭐죠? 힘이고 힘은 단위가 뉴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델타 T가 시간입니다. 시각이 아니라. 맞아? 자, 주의. 어떤 시간? 접촉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접촉이 충돌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됐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이게 어떤 시간이야? 충돌 시간이라 그러면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 제가 이해한 방식은 뭐? 접촉 시간. 됐어? 그러니까 맞붙어 있었던 시간, 실질적으로. 유지된 시간,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예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방정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 두 개 주고 요거 구하라는 건 너무 뻔하지. 그렇잖아? 그래서 운동량은 자체적으로는 방정식으로 잘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좀 나올 수 있어.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물체가 있는데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고 나중 속도가 얼마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속도가 1m/s였는데 2초 뒤에 속도가 3m/s라고 합시다. 됐어? 가속도 얼마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다시 처음에 속도가 10kg짜리라고 합시다. 몇 kg? 10kg짜리가 처음에 속도가 1m/s였다가 2초 뒤에 3m/s가 됐어요. 됐니? 가속도 얼마예요? 걸린 시간 2초분의 속도는 나중 속도가 3이고 처음 속도가 1이니까 3 빼기 1 하면 2분의 2니까 가속도는 1m/s 제곱. 질량이 얼마였다고? 10. F는
ma 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몇 뉴턴? 10뉴턴. 됐어? 그래서 얘가 2초 뒤에 속도가 3m/s가 된 그 순간에 벽에 갖다 박았어요. 1초 동안. 몇 초 동안? 1초 동안. 충격량 얼마? 10 곱하기 다시 1초에서 10. 단위는 뉴턴세크. 됐어? 그러니까 힘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시간만 준 상태에서 F는 MA를 이용해서 충격량을 구해내는 방식. 됐어요? 그런 식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됐나?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이거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물체가 받는 무슨 양은 충격량이라는 놈은 물체의 뭐라고 썼어? 운동량이야, 운동량 변화량이야.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됐나요? 이때 아까 내가 충격량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시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어떤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 말고 뭐 하나 있었어. 항상 충격량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시점을 두 개로 나눠서 보라 그랬잖아. 충돌 전과 충돌 후를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게 나중이야? 충돌 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물체의 됐습니까? 그러니까 충돌 전 뭐와 운동량과 충돌 후에 뭐가 있을 거다. 운동량. 그 두 개의 차이만큼이 뭐다? 충격량. 정리할게요. 물체가 충돌하면 서로 충격량을 주고받습니다. 됐니? 그 충격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변화하게 된다? 운동 상태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나? 됐어? 오케이? 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식으로 써보면, I는 뭐와 같다? 그냥 P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풀어서 써보면, 무슨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이니까 뭐가 돼? 충돌 후 뭐에서 운동량에서 충돌 전 운동량 값을 빼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됐나? 됐나요?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격량 문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올킬도 가지고 하실 건데 문제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좀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 문제가 많을 거예요. 됐니? 그래서 요놈이 운동량 충격량에서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뭐라고? 첫 번째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이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주의할 거. 두 물체가 충돌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실제 경험이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오개념으로. 강호동하고 유재석이가 서로 달려와가지고 배치기를 했습니다. 됐나?
누가 좀 더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같아요. 알았어? 그러면 코끼리하고 개미가 서로 꼬라박았어요. 서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결과는 달라. 충격량은 같은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나 처음에 가지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누군가는 뒤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절대 주의할 점. 충격량은 서로 두 물체 사이에서 주고받는 충격량은 어떻다? 주위의 크기는 어떻고 같고 방향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말로 증명할게. 잘 봐라.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힘 곱하기 시간이지. 잘 들어. 접촉 시간이라고 했어. 내가 이 디비자는 새끼를 가가지고 내가 3대 때렸어요. 알았어요? 이 새끼가 고소한 거야. 씨발 폭력교사.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학생들의, 영진고 학생들의 해방을 위해 신고했어. 알았어? 근데 이 새끼가 신고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래, 맞은 경위를 얘기해봐. 그러니까 박준호 선생한테 10대 차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잘 들어. 내가 몇 번 때렸다고? 그러면 내가 진실이면 이 새끼가 구라치는 거고, 맞아요? 내가 거짓말이면, 전마가 진실이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잘 들어 일어날 때 횟수뿐만 아니라 크기도 어때야 된다. 힘의 크기도 동일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10N으로 때렸다고 했는데 이 새끼는 100N으로 맞았어요. 강냉이가 몇 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알겠어요? 임플란트 값은 꼭 받을 거예요. 이러면서. 됐나?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때리는 사람이 아플까 하는데 아프다 말다의 감각의 차이는 손바닥과 일반 피부의 감각점의 차이에서 오는 거지. 내가 10N으로 때렸으면은 상대방이 10N 받았으면 나도 얼마 받는다. 10N 받습니다. 됐니?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뭐 한꺼번에 100명을 50대씩 다 두드려 팼다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진실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 때리면 헬스 거의 한 2시간에는 효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못 때립니다. 예. 그 정도로 자기를 때리면서 힘을 많이 쓰고 봤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주고받는 두 사람 사이에서 두 물체 사이에서 주고받게 되는 힘의 크기는 어때? 반드시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나는 분명히 진술할 때 각각 접촉 시간이 0.1초씩 팍팍팍 끊어서 쳤다고 했어. 알았어? 근데 이 새끼는 아니요. 10대를 한번 쭉쭉 밀고 이제 졸라 기분 나쁘게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그 수치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랬어. 그러니까 한쪽은 0.1초라고 했는데 한쪽이 10초가 될 수 있나?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을 안 하죠. 그럼 봐봐.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날 때 힘의 크기는 어떻고? 동일하고. 접촉 시간도 반드시 한쪽이 1초면 다른 한쪽도 1초가 되니까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반드시 동일합니다. 됐어?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이거예요. 두 물체가 뭐 하면, 그렇죠? 충돌이 어쨌든 일어난다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반드시 성립하는 것이 사실은 3가지다 이 말이죠. 둘 사이에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고 같고 마이너스 붙인 거는 방향은 정반대다 이런 얘기야. 됐니?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도 어떻다? 같습니다. 됐니? 따라서 뭐도 같다. 충격량도 받은 충격 정도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됐어?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운동량 충돌 후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떨까? 같은 거예요. 주의할 점.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도 각각의 물체가 질량이 같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질량이 다르면 속도는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야. 강호동하고 유재석이가 쳐박았는데 유재석이가 좀 더 질량이 작잖아. 그럼 튕겨나갈 때 속도가 어떻겠다? 커지는 거예요. 빠르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강호동은 덜 밀려나는 거고. 됐습니까? 그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이겁니다. 어떤 물체를 날렸을 때 뭐? 비거리가 나오죠. 비거리는 뭐에 비례하느냐면 뭐에 비례한다? 힘이 아니라 뭐? 충격량에 비례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뿜은 그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멀리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힘이라도 지속하는 시간이 어떠면 시간이 더 길어지면 좀 더 멀리까지 갑니다. 됐어요? 됐나? 너가 어쨌든 얘기를 또 하려니까 무슨 정말 자괴감 느껴지고 있지라. 뭐 딴 거 없을까? 야, 복싱은 나중에 얘기할 거야. 권총하고 장총하고 누가 더 비거리가 길어? 사거리가. 장총이 길죠. 이유는? 예, 총신이 길기 때문에 총알의 그 뒤쪽에 있는 폭약이 터진 힘을 동일한 총알을 썼다 합시다. 탄환을. 그러면 폭발력이 어때? 동일한데 권총은 요만큼이고 장총은 이만큼 동안 힘을 받는 시간이 어때? 기니까 좀 더 멀리까지 가는 거야. 됐니? 됐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것도 되네. 야구에서 비거리 있지. 타자가. 맞아? 비거리가 길어지려면 똑같은 힘을 가진 타자라면 끊어치는 게 멀리 가는 거야? 밀어치는 게 멀리 가는 거야? 그렇죠. 밀어치는 게 아무래도 접촉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죠. 됐어요? 근데 선생님 어떤 타자 보니까 끊어치는데도 졸라 멀리 가던데요. 그건 뭘까? 힘이 졸라 센 거예요. 그 새끼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충격량이 동일한 경우예요. 뭐라고? 충격량이 동일하다면 작용하는 힘은 시간에 어떻다? 반비례합니다. 당연하죠. I는 F 델타 T니까 F는 델타 T분의 I 이래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충격량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가해지는 힘은 시간이 짧을수록 좀 더 크게 주어진다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봐봐. 내용은 별거 없는데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건 어떻다? 네 가지 이상입니다. 기본. 네. 저거를 F는 MA라는 것까지 엮어서 골고루 섞으면은 물리 문제 몇 개 나오노? 선택형 5개, 서술형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죠. 네. 근데 이 유형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관련된 것 중에 스포츠하고 관련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의 예로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높이에서도 우리가 폴짝 뛰어가지고 착지하면 굳이 높이 안 뛰어도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 여기서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무릎 아작 납니다. 졸라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떨어질 때 어떻게 하지? 구부리죠. 설명하시오. 구부리죠. 설명하시오.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됐습니까? 따라서 뭐를 줄이지?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고 충격량으로 표현할 때만, 뭐로 표현할 때만? 충격량으로 표현할 때만 이 힘을 다르게 충격력이라고도 합니다. 량하고 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원래 복싱은 맨주먹으로 싸웠습니다.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글러브를 끼게 됐어요. 됐니? 글러브는 왜 끼게 됐을까? 맞는 놈이 졸라 잔혹하게 조 터져서? 그게 아니고 때리는 사람이 주먹이 아파서 더 이상 못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맨주먹일 때랑 글러브 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지?
그렇죠. 폭신하면은 접촉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주먹에 와닿는 힘이 어떻게 된다? 안 했을 때보다 줄어듭니다. 됐니? 완화가 되죠. 또 하나 있어요. 효과가 맨주먹으로 쳤을 때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 뭘까? 잽 날렸을 때 효과는 더 끝내줍니다. 왜요? 똑같은 힘인데 접촉 시간이 어떻게 된 거지?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커지지.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면 비거리가 길어진다며. 그럼 이거예요. 툭 치면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이게. 목이 사실은 저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아가니까 틱 꺾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잽 가벼운 거 한 대여섯 대 맞으면 일반인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 두개골 졸라 흔들리거든요. 맛이 갑니다. 복싱은 졸라 잔혹한 게임이에요. 재미는 있죠. 근데 UFC는 어때? 밀착돼 있죠. 그럼 얘는 뭐를 중시한 걸까? 무조건 피를 흘려라 이거예요. 부사라 이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상대편이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는 뭉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전에 복싱할 때는요, 요래 약한 부위 있죠. 여기 피부가 얇게 돼 있는 부분. 눈자위는 여기 눌러보면 바로 뼈가 만져지죠. 피부가 졸라 얇아요. 요런 데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째집니다. 예. 그런 거 빼고, 그 다음 코피 흐르고, 입술이 터지고, 됐어? 이거 말고는 크게 피가 나는 게 없는데, UFC는 어떻습니까? 이거 다 째지죠. 왜? 장갑에 또 모서리 같은 거 있지? 예. 그런 부분이 끓히고 이러면서 베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 요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참고서적이나 문제지 같은 거를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리는 다음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되면 목요반에서 할 확률이 높은데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로써 물리 1학기 기말고사 범위는 끝났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